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제로. 오케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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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제로니까 내가 먹을게. 잠깐, 다이어트 한다며 콜라 먹어도 돼? 제로는 살 안 쪄. 제로가 살이 안 찐다고? 운동독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 문석희입니다. 이제는 다이어트나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나 간식보다는 제로 탄산음료나 스낵처럼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은 식품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쵸? 저 엄청 먹어요. 뭐 요즘 제로 약간 식품이 굉장히 뜨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스포츠 영양학적으로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시중에 나오는 제로 식품들에 들어가는 대체 감미료들은 설탕보다 적은 양으로 강한 단맛을 내고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한 식품들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각보다 진짜 안 들어가는 식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대체 감미료는 크게 필요에 의해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감미료와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감미료로 나뉘고 설탕에 비해 열량이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비영양 감미료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비영양 감미료들은 섭취 후에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서 설탕만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체내 대사 과정에서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해야 하거나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이 설탕 대체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저칼로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체 감미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비영양 감미료를 정말 마음껏 먹어도 되는지, 이렇게 단데 먹어도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번 시간에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또는 저칼로리 식품이 실제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지 영양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우리 영양사 정현님과 함께 영양 생리학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살을 빼려고 식단 조절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설탕과 식품에 들어간 첨가당의 섭취를 줄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체내로 들어와 흡수될 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보통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에 그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들여보내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식품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당 이외에 식품 제조 공정 과정에서 맛을 내기 위해 추가되는 첨가당은 자주 섭취하게 되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지속적으로 더 부추기고 음식을 더 많이 먹도록 만들고 당 섭취량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가끔 한두 번은 단 음식을 먹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이니까 좀 자주 드시나 봐요. 저요 엄청 먹어요. 네. 그러니까 자주 습관적으로 단 것을 먹다 보면 집착적으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약에 일하다가 초콜릿을 두세 개 먹었다. 그럼 뇌는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그 단순당에 대한 그 도파민이나 그런 활성 지수가 올라가서 그 시간이 되면 또 먹고 싶어져요. 맞아요. 동일한 시간대 더 맞아, 끌리는 경우가 맞아. 생겨요. 그래서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단맛은 우리 뇌에서 즐거움과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데, 도파민 분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단 음식과 단맛에 중독되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약간 코카인 같은 중독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뇌를 MRI로 찍어보면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도파민의 빈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진짜로 단순당도 코카인 말한 것처럼 진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비만도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독성 살찌기? 왜 나보면서 얘기해? 중독성 살찌기. 네. 그래서 게다가 당 섭취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형 에너지로 저장되는 열량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될 가능성이 정말 커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액상과당과 설탕을 포함한 첨가당이 사실상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가서 이게 임의로 당 섭취량을 내가 줄이고 싶다고 줄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미 단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당이 들어간 모든 식품의 섭취를 끊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증이 커져가지고 디저트나 간식을 폭식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겨요. 네 맞아요. 힙서울 수강생분들 중에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식단을 할 때는 너무 배제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씩 먹으면서 줄여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어트와 유지어터 분들이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로 맛을 낸 제로 칼로리 음료나 식품을 요즘 진짜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엄청 많이 드시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영양 감미료가 함유된 음료나 식품은 체중 감량에 효과
효과가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총 15개의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설탕이 들어간 일반적인 탄산 음료 대신에 대체 감미료를 넣은 저칼로리 음료를 선택한 그룹에 속한 피험자들의 몸무게, 체질량 지수를 의미하는 BMI, 지방량, 그리고 허리 둘레가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탄산 음료나 식품에 들어있는 과당이나 첨가당은 우리 몸에서 정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인슐린 분비를 이렇게 촉진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지방으로 축적될 확률이 높아져 비만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심혈관계 건강과 대사 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과체중으로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하거나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 분들은 설탕이 첨가된 청량 음료나 간식 대신에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뭐가 있죠? 제로 콜라뿐만이 아니라 요즘 제로 젤리 그리고 제로 곤약 젤리나 아니면 제로 쿠키 같은 경우도 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로가 워낙 유행이나 제로 콜라도 있고 니랑드 사이다처럼 제로 사이다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그 제로 디저트. 제로 디저트, 제로 베이커리 이제 당이 들어가지 않은 빵 아니면 당이 들어가지 맞아. 않은 껌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로 베이커리도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제로 베이커리는 당이 없는데 지방이 많아요. 네, 포화지방이 맛을 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엔 다이어트 하려고 제로 베이커나 막 비건 베이커리를 먹는 건데 결국에 포화지방이 많으면 그냥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도 처음 다이어트 하시는 초고도 비만이나 아니면 좀 체질량 지수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체 식품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히려 그냥 당이 들어있고 포화지방 같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당이라도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줄이는 게 우선이니까. 새로운 접근 방법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당도 높고 지방이 높은 것보다 당은 낮고 지방은 높은 거 그게 그나마 낫다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관련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은 대체당으로 대체해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식품과 음료의 맛은 막 비슷하게 느끼면서 기존의 설탕보다는 낮은 열량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 중이지만 음식의 맛은 포기할 수 없을 때 설탕 대안으로 대체 감미료를 정말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영양 감미료가 포함된 제품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열량도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퍼먹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대체 감미료에도 사카린, 아스파탐, 당, 알코올 등등 그 종류가 많고 그래도 설탕보다는 낫겠지 싶어가지고 먹고는 있지만 정말 마음껏 먹어도 진짜 괜찮은지 살 안 찌는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좀 생리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주로 사용되는 비영양 감미료에는 사카린,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알룰로스, 당알코올 등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그리고 스테비아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영양 감미료의 종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좀 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감미료의 특성상 혈당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사카린과 수크랄로스는 혈당 상승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심각해요. 대신 사카린은 보통 사카린 나트륨의 형태로 식품 공정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데 과자와 어유, 가공품 등에 정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수크랄로스는 과자나 빙가류, 액상커피나 탄산음료 제조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제로 콜라가 스크랄로스. 맞아, 거의 때려 박았죠.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섭취량이 많아질 경우 잉여 영양분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 저장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살이 찌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혈당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짜 배고픔을 느낀다거나 단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막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설탕이 주로 사용되는 식품군인 과자나 사탕류, 케이크 등에는 당알코올 성분도 설탕 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당알코올에는 소르비톨과 만니톨이 있습니다. 당알코올 그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거의 그 라라 당알코올. 땡땡. 맞아. 라라 스위트 스윗 들어가고 당알코올은 웬만한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다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까지 당알코올 성분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감미료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소화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설탕 대용이라고 마음껏 먹고 막 그냥 많이 먹게 될 경우에 막 위가 경련이 난다거나 속쓰림이나 보통, 메스꺼움,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당알코올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체질상 당알코올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섭취에 좀 주의가 필요해요. 저예요. 많이 먹으면 당고 저 만니톨 들어간 거 꼭 먹으면 항상 가스 차요.
거의 장에서 거의 직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 아픈 분들 있잖아요. 미생물이 그 당을 못 그러니까 잡아먹으면서 유기산이나 가스를 배출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소화 과정은 여기 안에 있는 소장에서 일어나는데 그냥 당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나서 그냥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조금. 당알코올은 그래서 설탕보다 낮은 열량을 가지기 때문에 시중에서 무설탕 제품으로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게 무설탕이라는 뜻이 열량이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니까 항상 식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영양 성분표를 뒷면을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정리하자면 대체 감미료 사용이 설탕 사용보다는 조금 나은 선택이 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 음식에 대한 갈망 자체를 차단해주지는 않아서 맞아. 자주 섭취하면은 오히려 단 음식 실제 당을 더 끌리게 만들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물을 마신 어린아이들과 다이어트 음료를 마신 어린아이들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다이어트 음료를 마신 어린이들의 당 섭취량이 더 많았어요. 많아요. 이 앞선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당이건 간에 당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체중 증가 위험이 커진다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설탕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저칼로리 제품이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체중 감량과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대체 감미료 사용보다는 과일을 통째로 섭취하거나 허브 또는 향신료를 이용해 음식의 맛을 살리는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운동 영양 생리학 교육 과정을 오픈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영양과 운동은 생리학은 무조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 같은 거를 어디서 공부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피플리에 오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오세요. 네, 그래서 이번 수료증 과정을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운동과 영양에 관련된 교육 과정을 조금 알려드릴 거니까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교육하는 선생님은 저와 그 책을 많이 낸 선생님으로서 정말 교육을 잘 하시니까 꼭 들어보시고 생리학과 영양학을 좀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저는 먹는 거에 비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살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WTPA 강사 문나람입니다. 음식 섭취 후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또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WTPA 마스터 VOD 생리학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생리학으로 이해하는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만 기초부터 다루기 때문에 운동 전공자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운동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WTPA 마스터 VOD와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